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인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내년이면 꼭 100년이 되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 상해, 충칭 이런 곳에 임시정부 청사가 남아있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바로 그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건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직 없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그런데 좀 늦었지만 정부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우자 외쳐오신 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이종찬 위원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드디어네요. 네, 그죠? 아주 별르던 기념관이 이제 겨우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직 세워지려면 좀 몇 년 더 걸리죠. 이제 확정된 거죠. 네,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곧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네. 이제 시공을 시작하면 이게 이제 100년을 목표로 두어야 할 100년, 1000년을 두어야 할 목표로 두어야 할 그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다지고 지으려면 적어도 한 1년 더 넘게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국민들께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2019년 4월에는 기공만 하고 2020년 넘어가서야 이제 준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사전에 국민들께 참 죄송스러운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참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어쨌든 임시정부 세워진 지 딱 100년 되는 그날 기공식 첫 삽을 떨 수는 있는 거죠, 이제. 네, 이제 뭐 그거는 되겠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죠?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서대문에 옛날 형무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서대문 그 형무소 바로 옆에 이렇게 언덕 위에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옛날에 서대문구 의회가 있었어요. 그 의회 자리를 박원순 시장이 의회를 다른 데로 보내고 그 땅을 저희들에게 이제 활용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서대문 형무소 바로 언덕 위라는 게 의미가 깊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서대문 형무소를 1년에 다녀간 분이 한 70만 명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전부 이 형무소를 갔다 다녀가면은 우울한 마음으로 간다 이게. 아, 독립운동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저 많은 고통을 다 겪었구나. 고문당하고 학살당하고 그런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부 우울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임시정부 기념관이 있으면은 동선을 글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그 우울했던 마음이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는 뭔가 푸는 하나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효과도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며 그 고생 끝에 우리가 이루어낸 임시정부가 저기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임시정부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많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상해 있죠. 항주, 또 유주,
장사, 그다음에 충칭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 군데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그 윤봉길 의거가 있은 후에 일본군이 그걸 덮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난을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중화인민공화국을 저 이만리 장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조금 더 깁니다. 삼만리 장정을 했어요. 아이고. 삼만리 장정을 그분들이 임시정부라는 것을 지키고 또 끝끝내 저항을 해가면서 예, 중경까지 갔죠. 네, 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옮겨다니면서 자리 잡았던 임시정부 청사터와 건물들이 예. 지금 다 보존은 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정부에서요. 그걸 보존을 했어요. 네, 보존을 했는데 다행히 요새 저 중국에 관광객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마다 거기를 찾아가요. 그래서 단돈 100불, 10불 이렇게 놓고 옵니다. 그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거기다가 놓고 오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물론 정부에서 지금 운영은 하지만은 부수입도 그만큼 짭짤하죠. 네. 유지 관리할 비용도 나오겠네요. 그 정도 되면. 네, 다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아마 상당수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여기저기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며 있던 것을 그나마 중국 정부는 다 보존하고 있는데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왜 이 100년 돼서야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저 임시정부 기념관이라는 것을 그 역사의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상스럽게 이 최근에는 이것이 또 무슨 건국절 논란으로 이게 진영 논리에 빠지게 돼서 이게 한 짓기 해보자고 한 것 시작해서 한 2년을 지금 허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2019년이 중요한 해니까 100년 되는 해니까 100년 되는 해니까 이거 그때 준공을 하도록 좀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맞다.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도중에 이게 무슨 건국절 논란. 도대체 대한민국 국호는 저는 건국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대한민국 국호는 1919년부터 써온 게 사실이고. 대한민국 그랬죠, 그때. 1919년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민주공화정의 시작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 왕정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왕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승하한 것이 1919년이거든요. 근데 고종이 승하한 후에는 이제는 왕정은 다 끝났다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다음번은 무슨 정체로 가야 되느냐? 민주공화제다. 그러니까 민주공화제가 헌장에 채택된 것이 191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나저나 지금 2015년 얘기를 꺼내셨는데 그 전에 우리 해방 직후에 그리고 이제 이승만 초대정부 설립되고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은 임정에 계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대한민국에 임정기념관 세우자는 얘기가 없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 이승만 대통령 자신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초대 국회의장이거든요. 그 국회 개원사를 보면은 오늘에 수립되는 이 정부는 김인현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관보 1호가요. 대한민국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30년 1948년이라고 안 쓰고 그렇죠.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어요. 1919년이 딱 원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9년이 원년이니까 기산해라. 모든 연호는 그때부터 기산해라. 이것이 개원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의 정신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대한민국의 기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텐데. 그 정도 되면 또 임시정부 기념관 정도는 우리가 한국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을 치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내내 이것이 참 유야무야로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 사실은 지었어야죠. 그러게 말이죠. 네네.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정부 수립하고 곧바로 전쟁이 또 오고 하니까. 네네. 전쟁하고 전후 복구하고 전후 복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이제 4.19 또 정변 뭐 이렇게. 그럼 박정희 정권 이럴 때도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나 보죠.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특기할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발행한 국채가 있습니다. 네. 네. 그 국채를 1963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국채를 보상을 해줬어요. 변상을 해줬어요. 맞아요. 왜냐? 맞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진 빚을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떠맡아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렇죠. 해서 전부 이것을 신고해라. 네. 그 채권을 가진 분들은 전부 복리로 계산해서 다 환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정신사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는데 맞아요. 뭐 기념관을 짓는다든가 역사를 정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한 그런 거로군요. 네. 어쨌든 방금 위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목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거는 대한민국 30년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 또 임시정부가 발행한 국채 박정희 정부가 우리 정부가 떠맡아서 보상해 줘야 한다. 그 정신이 다 몇 년이 다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거 다 흘러내려와서 그렇죠. 이미 이것을 인정을 해온 것이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념관을 세워서 이게 이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헌법 전문에도 임시정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 전문에는요 아주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세운 이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더 확실하죠. 재헌헌법 때는 그냥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재건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임시정부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정신에 분명합니다. 그게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고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 헌법 전문에 이거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 게 이종찬 위원장이시라면서요? 뭐 제가 작업은 뛰어다니면서 했지만은 그 당시에 독립운동 하셨던 원로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준엽 선생이 저를 한번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이거 자꾸 혼란 가도록 하지 말고 헌법 전문에 아야 이거 분명하게 명시하자. 못을 박자. 못을 박자. 그래서 제가 그걸 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 헌법 기초위원회 여야위원회에 민정당 간사가 현경대 의원이었습니다. 그 현경대 의원에게 가니까 이거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쉽게 이것을 동의를 했고 또 그래서 이게 합의했습니다. 그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우자라고 이종찬 위원장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것도 사실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2004년부터요. 사실은 시작됐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임시정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의 논리니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뭔가 김구 선생이 세운 것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렇죠. 거기에는 이승만서부터 시작해서 약산 김원봉 선생까지 다 들어갑니다. 비록 김원봉 선생은 해방 이후에 그분이 이상스럽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일본 고등계 형사에게 오히려 수갑을 차야 할 그런 참 이념 대립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없어서 남북 협상 때 같이 갔다가 거의 잔류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북으로 가셨죠.
근데 그분이 북한에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왜냐 그분이 황포군관학교를 나왔고 물론 신흥문관학교를 나오고 다시 황포군관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장개석 총통이 굉장히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북한에서 숙청을 했는데 아주 비참하게 돌아갔다 이거예요. 아, 장개석 쪽이다 이래가지고 남쪽에서도 그분을 배척하고 북에서는 비참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그분은 평생 나라 찾기 위해서 투쟁한 분인데 네네. 그분의 영혼을 누가 정말 위로를 해줍니까? 뭐가 담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분의 부인은 투쟁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박사정 여사가. 그분의 묘는 지금 밀양에 있습니다. 국립묘지에도 못 들어갔어요. 이런 참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그냥 목도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임명기념관을 지으면은 첫 번째 하는 행사가 뭐냐. 그 모든 분들의 영혼들을 한번 고유하고 싶다 이거예요.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오직 나라 찾고 나라를 잘 만들겠다고 희생했던 분들의 그분들에게 이제 이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부디 영원히 남아 이 기념관을 좀 찾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유제를 한번 지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일제시대 때 우리는 해방을 하고 그다음 만들어야 할 사회는 한쪽에서는 좌파적으로 생각했고 한쪽에서는 우파적으로 생각한 거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모인 게 임시정부지 않습니까? 예, 모인 게 사실이고 사실은 뭐 해방 이후에는 이런 냉전 논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한 자유세계가 또 있고 공산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치도 않은 국토가 분단이 됐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은 이거는 강대국 논리지 우리는 뭉쳐야 된다 하는 것이 좀 더 그런 구심력이 강했으면은 우리가 분단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걸 구심점을 얻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통일의 길로 가려면은 많은 우리 강대국이 우리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는 한 나라로서의 이 구심점을 찾아가자. 맞습니다. 이것이 또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스스로 그걸 보여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그런 정신들을 생각하고 기리면서 2004년부터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던 거예요? 지금 벌써 14년. 사실 2004년 때는 뭐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되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100년이 몇 년 안 났으니까. 2019년이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은 조금 약간 좀 불행하게 돼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실장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은 하고 아마 2019년 때는 임기가 끝났을 뿐이 이후가 되니까 끝은 못 보지만은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일이다. 그러니까 합시다. 그분 동의를 했어요. 근데 보훈처장도 그렇게 호응을 했고 예산 배정도 되지 않았나요?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됐냐면 배정된 거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무슨 국정교과서 문제가 나오고 무슨 건국절이 돼야 되나 대한민국 수립이 1948년이다 뭐 이런 이상스러운 논리가 나오더니 보훈처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소외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국회를 뛰어다니면서 10억만 다오. 설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2015년 뛰어다녔으니까 2016년 예산에 10억이 반영이 됐죠. 그런데 정부에서 성의를 가져야죠. 2천만 원만 쓰고 9억 8천을 반납해버렸어요. 아니 10억 예산이 있는데도? 있는데도요. 하하.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해졌습니다. 2019년 다가오는데. 그래서 또 뛰어다녔어요. 2016년에 또 뛰어다녔어요. 지금 국토부 장관하는 김현미 장관이 그 당시에 예산결산위원장이에요. 제가 사정했어요. 10억만 더, 한 번만 더 다오. 그래서 2017년에 예산에 10억이 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 쓰려면은
국민에게 헌금을 걷어서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는다면은 풀어주겠다. 자물쇠를 딱 잠가놨어요. 성금과 함께 매칭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국민 헌금으로 짓는다면은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왜 있어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 정부가 성의를 다하고 이만큼 예산 내놓을 테니까 그 나머지는 국민 헌금으로 한다.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완전히 짓지 말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민간 사업 지원하듯이 했군요. 민간 사업 지원하듯이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거기 와가지고 내 공약 1호로 그걸 내놨어요. 정부 예산으로 짓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이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문재인 대통령께 고맙지만은 후보에게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은 이게 또 잘못하면 진영 논리에 빠진단 말이죠. 반대편은 또 반대하고. 반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 후보에게도 부탁을 했고 다 그 취지를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예산을 이렇게 마련하고 국립으로 짓는다는 데 대해서 지금은 이론은 없습니다. 아무도 반대를 안 하는 아무도 반대는 안 하는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